우리 상가 그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 그 이야기인데요. 저번에 몇 번 다뤘죠, 그죠? 네. 최근에 뭐 상담하면서 이게 갱신 요구권이 참 중요하구나. 이걸 제대로 못하면은 정말 그 상가 임차인한테 큰 불이익이 있겠다. 이런 상담을 연거푸 몇 번 해가지고 한번 또 강조해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네. 지금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것 같아요. 갱신 요구권 행사와 관계없이 상가 임차인이 10년 보장받는다. 무조건. 네,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10년 그러니까. 동안은 난 나가려도 못 나가.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갱신 요구권 행사를 부지런히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묵시적으로 10년 채우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기간 되면 기본적으로 갱신 요구하는 것이 물론 뭐 합의해서 계약서 쓰면은 제일 베스트고요. 근데 이제 합의해서 계약서가 안 되고 그냥 일단은 갱신 요구를 해야만 연장이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게 안 된다면 묵시적 갱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묵시적 갱신 부분은 위험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강구한다. 요 이제 말씀인데. 자, 일단 법에 지금 상가 임대차 보호법 10조 1항부터 3항까지가 이제 갱신 요구권 부분인데요. 요 법에서 내용에서 보신 것처럼 이게 갱신 요구권 행사는 법의 요건에 따라서 해야만 보호된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갱신하겠다라고 하는 게 임대차 관계가 아직 중단하지 않고 계속한다, 연장한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취지로 의사표시를 하면 하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그 사이에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걸 뭐 미리 해도 6개월 이전에 해도 안 되고요. 1개월 못 남기고 그냥 급박하게 해도 안 되는 거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수로 이걸 못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은 끝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안 했는데 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 10년 보장된다 이렇게 오해하는 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묵시적 갱신. 그러니까 임대인도 그냥 그 기간을 슬쩍 지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묵시적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더라. 그러니까 그런 그 결과만 보게 되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안 하더라도 계약이 연장되는 거야. 10년 동안은 보장되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저도 진짜 변호사한테 듣기 전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10년까지는 그 무시기로 되든 계약을 다시 쓰든 그냥 되는 거니까 뭘 또 계약서를 쓰고 하나. 그냥 월세 안 올리고 하면 그렇게 가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묵시적 갱신 돼가지고 이제 별 탈이 없으면 다행인데 이게 이제 묵시적 갱신 되더라도 되는 경우라도 좀 이렇게 운이 나쁘면 또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결과가 차이 많이 난다. 이런 갑자기 말씀인데. 지하철역이 앞에 생겨가지고 갑자기 임대료가 2배 상승하는 거예요. 다들. 그러면 임대인이 나쁜 마음 먹죠. 그렇죠. 뭐 매각하기 위해서 판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다른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묵시적 갱신 관련해서는 상임법에 10조 4, 이 6개월에서 1개월 만기 기간에 임대인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한다 또는 내가 월세 뭐 좀 올려달라 이렇게 조건 변경 통지를 안 하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너무 맹신하는 그런 결과인데, 자,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묵시적 갱신 되더라도 갱신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되더라도 엄청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요걸 이제 이해하려면 조금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요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진짜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법리가 많이 다르거든요. 적용법이 달라요. 조금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자, 우선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지 않는 이하 임대차 계약, 이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10조 4에 보면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갱신 못할 경우에 갱신 요구가 안 되더라도 묵시적 갱신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간은 1년 연장될 수 있으니까 임차인에게는 큰 불이익은 없죠. 그렇죠. 다만 이제 지금부터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이제 어쨌든 이게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계약이잖아요, 서로. 네, 계약이니까. 세입자는 연장하고 싶어 하는데, 만약에 임대인도 연장을 원하면 또는 뭐 조건이 맞으면 상관없습니다만, 임대인이 만약에 그 연장을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떠한 이유로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대인 생각에는 1개월 딱 남가놓고요. 1개월 남가놓고, 이게 이제 기준 이하 임대차입니다. 1개월 남가놓고, 예를 들면, 만기가 12월 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1개월 남가놓고라는 게 11월 말이 되잖아요. 네. 11월 30일쯤이 되는데 11월 한 28일쯤에 내가 저기 연장 못합니다. 라든지 이렇게 하면 겁을 먹으니까 월세를 한 20% 올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입자가 못 받아들일 조건으로. 그렇죠, 그렇죠. 확 올리는 거죠. 네, 확 올리는 겁니다. 올렸으면 좋겠어요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법률 효과는 이제 묵시적 갱신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묵시적 깬 거죠. 한 달 전에 보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세입자가 이럴 경우에 해야 될, 연장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방법은 갱신요구권 행사를 그렇죠.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언제까지? 1개월 전까지. 1개월 전까지. 11월 30일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과 하루 이틀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안에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머뭇머뭇 하다가 그건 통지받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니, 5%라고, 법에는 적혀있는 그렇죠, 20% 그렇죠. 올린다고? 그렇죠.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하면서 이게 이제 고민하다가 그냥 시간이 지나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겠죠. 그러면, 그렇죠. 장사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죠. 바쁘고 하니까. 그럼 11월 말이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갱신 요구를 안 갱신 하는 거네요. 요구권 행사도 못하고, 묵시적 갱신도 안 되고, 그러니까 12월 말에 계약이 종료되는 겁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2주 있다 얘기를 했어요. 고민 좀 하고, 바빠서 고민하고, 그러면 난 그렇게 못 올려주겠다. 난 한 10% 올려주겠다. 나는 그냥 뭐 법에 따라서 연장하겠다. 라고 이제 그때서야 갱신하겠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법에 안 맞는, 요건에 안 맞는 거기 때문에 갱신 요구권의 적법한 행사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사태가 일어나거든요. 그죠? 근데 물론 이제 딱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임대인이 갱신요구 이제 묵시적 그런 식으로 나올 때 세입자가 딱 용의주도해서 그래 그럼 난 갱신요구 할 거야라고 즉각 받아치면 되는 거죠. 되는 거죠. 네. 그나마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조금 드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이게 마음 먹고 내보내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임차인이 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주의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20% 올린다 그러면 기분 나빠서라도 좀 씹는다고 해야 되나요? 일십? 뭐야 이러면서. 그렇죠. 10년 동안 보장되고, 아니, 5% 인상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무식하네. 이러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이제 그 기준 이하 임대차는 그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 정도에. 그 정도만 주의하면 되고. 자, 이제 문제는 초과. 이게 더 문제잖아요. 이거 월세가 보증금 엄청 세니까. 그렇죠. 이 권리도 크고요. 투자인원도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크니까 인테리어도 엄청 들어갔을 거고. 그렇습니다. 이 계약이 이제 만약에 갱신 요구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다 말씀드릴 텐데 그 이제 이야기인데요. 아까 뭐 기준 이하 임대차 계약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위험도 손해 이런 것들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요 말씀드리기 전에 이 기준 초과 임대차 계약과 그다음에 기준 이하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은 법이 다릅니다. 아예. 법이 달라요. 상인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르죠. 자, 보시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기준 이하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은 상인법. 아까 10조 4조, 10조 4항 이렇게 되는데 그다음에 기준 초과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은 그게 아니라 민법. 민법. 다른 법으로. 아예 다른 법입니다. 그거를 이제 그게 다르기 때문에 법률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시죠. 상인법 2조에 보시면 지금 상인법은 원래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해서 그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 안 한다. 이렇게만 이제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사망에서는 그 예외의 예외를 정한 겁니다. 이제 보세요. 1항은 상인법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만 적용한다. 이렇게 놓고 다만 요런 경우에는 넘더라도 환산보증금을 넘더라도 적용해 줄게 라고 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환산보증금이 좀 큰 경우도 해주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10년 보장, 갱신요구권 보장,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청권 보장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이제 묵시적 갱신 부분은 10조의 4항이거든요. 그런데 요 2조 3항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 중에 빠져 있는 거예요. 10조 1항, 2항, 3항 본문. 이렇게 빠졌네. 사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여기 법 규정이 보시면은 상임법 10조 1, 2, 3항은 갱신요구권, 10조 4항, 5항은 묵시적갱신 이 부분이니까요. 지금 4항 부분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묵시적갱신이. 그러니까 이제 기준 초과 임대차 계약 같은 계약의 묵시적갱신은 민법상 묵시적갱신 조항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민법 묵시적갱신은 639조에 나와 있는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을 하지 아니한 때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당사자는 635조 규정에 따라서 해지 통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기간이 없네. 네, 그렇죠. 아까는 1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639조는 635조에 따라서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635조는 이걸 이 묵시적 갱신된 계약의 임대차는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 계약하고 똑같은 것으로 봐서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은 토지 건물 임대차 같은 경우는 6개월 뒤에 만료되는 것으로 효력 발생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 되더라도 임대인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자 나가주세요라고 하면은 그 의사 표시를 한 때로부터 6개월 뒤에 기간이 끝난 버리는 겁니다. 6개월이구나. 6개월. 그러니까 이게 아까처럼 그냥 묵시적 갱신되면은 1년이 간다. 그다음 1년 지나면 또 우리가 뭐 갱신 요구하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그냥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그 해지 통고 효력은 6개월 뒤에 발생한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게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만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그 사이에 만약에 뭔가 말없이 임대인이 끝났다. 또는 조건 변경해 달라 이런 통보를 안 하면은 그냥 계약이 연장되고 연장된 계약은 1년 더 간다 이렇게 되는 구조가 아니라 민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상당한. 그러니까 아까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12월 말이 만기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12월 말 바로 지나서 예를 들면 1월 초쯤에 1월 초쯤에 임대인이 이제 계약 기간 끝났으니까 나가주세요 라고 하면은 묵시적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된 거죠. 안 되는 거죠. 또 12월 말 며칠 전에 그죠? 며칠 전에 예를 들면 12월 25일쯤에 통지해가지고 나가주세요라고 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액션 취했으니까.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 갱신 되는 케이스잖아요. 왜냐하면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그런 액션이 없으면 그냥 묵시적 갱신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민법은 훨씬 더 임차인한테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계약이 기간이 지나서 임대인이 바로 나가달라라고 하더라도 묵시적 갱신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임차인한테 묵시적 갱신되기, 그러니까 환산보증금 기준 초과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 갱신의 요건 자체가 훨씬 까다롭다. 임차인한테. 그런 경우입니다. 묵시적을 쓰면 안 되겠네요. 이거 초과하는 건 무조건 계약서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간이 지났다 그래서 이제 넘어갔구나. 묵시적 갱신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임대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1월 초순쯤에 이제 나가주세요라고 하더라도 계약을 연장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상당한 기간 이내라는 게 그럼 언제까지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를 종합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2월 말이 만기인데 한 1월이 넘어가고 2월달 들어서야 이제 나가주세요라고 했다면 묵시적 갱신될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어요. 예지가. 근데 아까처럼 1월 초순에 나가주세요 그랬다면 상당한 기간 이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주의하셔야 되고 또 요행이 묵시적 갱신 됐다고 하더라도 연장 효과가 별로 없어요. 지금 앞서는 묵시적 갱신 되기가 힘들다.
약간 기준 이하의 계약보다도 훨씬 힘들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상당한 기간이 지나버려서 네, 묵시객갱신 됐다고 하더라도 연장의 효과가 얼마 없다는 거죠. 6개월.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법에는 임대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그로부터 6개월 뒤에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연장 효력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설명 부분에 조금 이제 자세히 판결을 올려놓을 텐데요. 대법원 판결도 이미 있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 6개월 안에 상대방이 이제 예를 들면 나가줘라고 했는데 그럼 6개월이 기간이 여유가 있잖아요. 그때 다시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쟁점이었습니다. 근데 하급심에서는 좀 엎치락뒤치락 했어요. 근데 대법원이 결론적으로는 그거는 갱신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 효과가 그냥 6개월 정도 있으면 끝난다라고 하는 그거를 선언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없다. 요걸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끝난다. 6개월 뒤에 끝이면 끝난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준 초과 임대차 계약에서 묵시 갱신되면은 당연히 1년 연장되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다. 상위법을 그냥 보는 거예요. 상위법이니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기준 이하 임대차 계약하고 그 차이 이런 것들을 구분을 못하는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와, 이건 진짜 큰 피해겠네요. 진짜 이걸 조언 받고 임대인이 이거 써먹으면 그 임차인은 진짜 어마어마한 피해네, 진짜. 그렇죠. 최근에 제가 그 공교롭게도 상담 하루에 2건을 받은 케이스가 둘 다 임대인인 경우입니다. 임대인? 예. 만기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둘 다 환산보증금 초과인 경우고. 와, 그럼 조언해 주셨어요? 그렇죠. 법리를 그대로 이야기해 준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세입자가 그 기간 안에 이제 갱신 요구를 못 하게 되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끝내려고. 오나 안 오나. 예. 종료 선언하고 바로 명도 소송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지어보면 이제 안전하게 이제 계약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계약 기간 끝날 무렵에 합의하셔야 돼요, 서로. 그러니까. 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꼭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합의해서 계약을 쓰거나 정확히 쓰거나 아니면 그게 조금 어렵다. 서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전하게 갱신요건 행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언제?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차임을 조절을 하든, 해야 되지. 지금처럼, 이렇게, 하다가, 묵시갱신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경우를 기대하고 한다면, 나중에 큰 손해를 입는다. 이 임차인은 묵시갱신을 생각 안 해야 되겠네요. 임대인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고, 임차인들은 무조건 요구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기준 이하 임대차 계약은 그나마 아까 이렇게 빈틈없이 세입자가 손해보지 않을 수 있는 구조는 되는데 물론 이제 며칠 사이 그죠? 며칠 사이 그때 임대인이 마음 먹고 하게 되면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만 그나마 좀 낫고 그다음에 기준 초과 임대차 계약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갱신 요구를 안 하게 되면은 묵시액 갱신되기도 힘들고 묵시액 갱신된다고 하더라도 기간 보장이 얼마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